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사랑에 빠진 배경과 사연, 수사를 살펴봅니다. 이번 동영상은 예전에 제가 운영한 홈페이지 시사를 파헤쳐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쯤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계열 출신인데 이공계나 예술계 출신이 시사에 깜깜한 것에 놀랐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죄다 거짓말이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는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느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의 영토를 수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의 발상도 놀라웠지만 그런 유언비어의 가스라이팅처럼 농락당하는 그들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의 시사 분석이 여러분의 현실 인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5년 8월 13일 새벽 0시 30분경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8월 17일 현재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부인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김건희 여사의 빗나간 명품 사랑.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권력의 풍향이 바뀐 지금 특검은 그것을 캐묻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치소 수감이라는 전례 없는 역사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부끄러운 역사로 이어질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사면 조치는 없을 테니까 두 분의 수용 생활은 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미우나 고우나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요 영부인이었던 두 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사랑 시작합니다. 첫째,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손목에 착용했을 때 45도쯤 기울어 보이는 시계라 시간을 보기에 편하다고 해요. 스위스에서 소량 생산하고 있고 매장에서 시계를 주문하고 서너 달은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세계적인 명품 시계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경호처에 로봇계를 납품한 업체의 전 대표 서성빈 씨가 5천만 원 상당의 이 시계를 뇌물로 제공하고 로봇계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서성빈 씨가 2025년 8월 8일 특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자세히 해명했습니다. 여러 방송에 등장한 서성빈 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내가 차고 있는 시계에 관심을 보이더라. 미국 정상회담 애프터 파티에 퍼스트레이디들이 상상도 못하게 치장하더라. 나도 이 시계 같은 액세서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나는 스위스 최고급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을 추천했다. 내가 잠실 롯데백화점 VIP 고객이라서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김 여사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여사의 부탁으로 2022년 9월 7일 잠실 롯데백화점 매장을 방문했고 김 여사가 영부인이니까 가격 할인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매장 직원이 내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스위스 본사와 통화하여 정가가 5,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대금 결제는 계좌이체로 한다. 내가 내 예금 계좌로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시계를 인수했고 당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바쉐론 콘스탄틴 아메리칸 히스토리 1921 모델이다. 언론에 나돌고 있는 그 시계가 아니고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다. 매장에 이 시계가 두 개가 있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산다고 속이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찼다. 김 여사가 시계를 받고 좋아하더라. 김 여사로부터 해당 시계 구매 대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지저분한 5만 원권 500만 원이었다. 나머지 돈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에게서 받기로 했는데 당시 감옥에 있었다. 근데 감옥에 나와서도 아직 못 받았다. 최고 권력자라 무서워서 돈을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 나는 해당 시계 구입 대행자였을 뿐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다. 로봇계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호처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김건희 여사는 내가 그 사업을 하는 줄도 몰랐다. 나중에 알고 왜 말을 안 했느냐면서 화를 내더라. 경호처에서 로봇계 구입을 중단하는 바람에 큰 손해만 보았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과 거리가 멀었다. 근데 영부인이 되고 나서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명품에 빠진 사람으로 변하더라.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 퍼스트레이디가 질비한 애프터 파티에서 자신의 검소한 모습이 국격에 손상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 나도 보석으로 치장 좀 해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한 애프터 파티를 취재한 외국인 외신 기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장면인데요. 그는 윤 대통령 부부의 행동이 참 재미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유튜브에 올렸는데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금기의 벽을 넘어선 그의 유튜브 동영상 반향은 엄청났습니다.
당시 저도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손짓을 하면서 나가 라고 말을 하더군요. 나가서 외국 정상들과 어울리라는 의미 같았는데 윤 대통령이 뚱한 표정으로 거부하더군요. 영어로 대화를 나눌 실력이 안 되니까 외국 정상들 곁에 가봤자 할 일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근데 한국인 기자는 이런 기사를 신문이나 방송, 유튜브에 절대 올리지 못합니다. 국가원수 모독 행위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수많은 해외 순방에 나서지만 애프터파티에서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칵테일 잔을 여유롭게 들고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각국 정상이나 퍼스트레이디와 다정다감한 대화를 나눌 영어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좌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학교 강연회에 나가서 자신의 인생을 운칠기삼이라고 열변을 토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고충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애프터파티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 눈짓, 손짓해 가면서 소곤거리고 웃고 하는 저들이 모습을 지켜보는 완전 개밥의 도토리 신세인 자신의 모습에 가슴이 꽤 아팠던 모양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되더라도 해당 나라에 대한 문화와 해당 나라의 정상이나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연구와 공부와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행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서 다른 나라 정상이나 퍼스트레이디가 여럿이 어울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파티 끝납니다. 영어 실력과 연구와 공부와 뛰어난 대화 기술이 있다면 애프터파티에서 심플하고 수수한 차림새가 오히려 럭셔리함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수수한 저분 참 매력적이다.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다양한 박학한 학식과 인간적인 매력이 자신의 부족함을 가린 화려한 치장이나 최고급 명품 따위를 넘어서는 통쾌한 현실을 저는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영어로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만 있다가 오는 신세이다 보니까 보석 치장이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옷 치장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둘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까르띠에, 팔찌,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 디올백 등등.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공식적인 명칭은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기간인 2023년 6월 28일 오후 현지 시각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부부 주최 만찬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올 화이트 톤으로 단아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김 여사는 다음날 현지 교민 만찬 간담회장에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걸고 나타났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모인 애프터 파티에서 좀 민망해 보여서 명품 치장이 필요하다는 2022년 9월 김 여사의 발언이 무색해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고생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동포들 앞에 이런 치장이라니. 이건 명품 사랑에 푹 빠진 명품 중독증에 걸린 모습 같습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는 공개된 것만 해도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아이벡스 클립 브로치, 그라프 뉴던 다이아몬드 미니 스터드 귀걸이, 까르띠에 팔찌 등등.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8월 말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세계 명품, 목걸이, 팔찌, 브로치가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임에도 대선 후보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다음 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빌렸다는 말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당시 6,200만 원대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수서에서 2022년 4월에는 2,6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2,200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명품 제공이 청탁 목적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브로치와 귀걸이를 건넬 당시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2달 뒤 박 전 검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목걸이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고 브로치와 귀걸이의 실물 확보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5년 8월 6일 특검 조사에서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로 구입한 모조품을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7월 25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서희건설 회장이 선물한 목걸이와 같은 모델의 모조품을 찾았고 특검은 재판부의 진품과 모조품을 모두 제출하면서 김건희 여사 측은 크게 당황했고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대한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일부러 모조품을 압수수색 장소에 가져다 놓은 알리바이 조작 가능성까지 재판부에 제기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 혐의로 구속 영장 발부는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검은 2022년 나토 순방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착용하고 있는 일본 미키모토 회사의 2천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나토 순방 직후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는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반환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반환 시점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잘못은 명품을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김건희 여사의 재산 규모에 비하면 각종 명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다지 큰 돈도 아닙니다. 자신의 돈으로 그 멋진 명품들을 구입했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부인의 자존심이 있지. 외국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는 그따위 조그만 파우치는 정중히 사양했어야 옳았습니다. 꼭 필요했다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는 당당함을 보였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의 지위에 오르면서 우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폐쇄했어야 옳았습니다. 단골검사 출신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